민주연합 후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야, 오랜 아닙니까? 그러게요. 늘 스튜디오에서만 뵙다가. 맞습니다. 예, 밖에서 뵈니까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 함께하는 시청자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상당히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지만 조국혁신당에 비해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뒤처진다는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걸 넘어설 계획이신가요? 네, 이제 큰 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가 잡히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네. 이제 그 안에서 이 60%에 달하는 부정평가 여론을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또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야권의 큰 비례연합정당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더불어민주연합을 많이 알리고 또 정권 심판에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약속을 드리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네. 격전지를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선거연합정당 맞습니다. 네. 그동안 단 한 번도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정당이 없었는데요. 선거연합을 처음 해보는 건데 다양한 다른 정당들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뭐 민주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진보당 여러 후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갈등은 없죠. 네, 갈등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연합정당이 한국 정치에서 처음 시도돼 보는 거라 네. 이래저래 좀 걱정도 있었는데요. 근데 조금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느리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대의하에 서로 네.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또 힘 모을 건 힘 모으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중요한 거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쭉 현장을 돌았는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월급배가 다 올랐고 고물가 시대에 사실 남는 돈이 별로 없어서 뭐 이거 저축한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N포 세대다. 네. 그런데 왜 어른들은 우리한테 다 포기했냐 이렇게 또 비판한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민합니다. 의원님 같은 그 세대로서 좀 이런 2030 청년들이 좀 살고 싶은 나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이제 둘째를 고민하면서 둘째를 낳으면 친정엄마 도움을 지금보다 더 받아야 되나 뭐 그러면 일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네. 이런 고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국회에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것을 그냥 선거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개혁 과제들까지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전문성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전문성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이제 더불어민생연합이라는 각오로 뛰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민생고가 심각한 시기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말 민생연합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근에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또 열심히 설계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 설득하기도 하고 네. 정치적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만 욕설을 섞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조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욕설을 섞어서 격한 내뱉는 것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민생 정책이 무엇인지를 내놓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 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이 시급하게 국회에서 논의하면 선거 네. 중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의 대표는 야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4월 3일에는 패스트트랙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네. 됩니다. 표결을 합니까? 본회의 일정 협의를 이제 해야 할 텐데요. 네. 저는 선거와 상관없이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돼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또 관심도 높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유가족들과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에 최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이긴 합니다만 이제 의석을 확보해서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법안들, 또 어떤 정책들 핵심적으로 밀어갈까요? 네, 일단 가장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정치개혁 법안도 있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민생 정책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외교안보 분야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분야에만 특화된 정당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준비된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한정된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에게 무엇을 하고 싶냐, 뭔가 하나를 꼭 하고 싶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햇빛바람연금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햇빛바람연금인데요. 네.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지 못하면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수출액이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국민소득 234조 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네. 국민 경제 지금보다 더 성장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이라도 유지하려면 아리백 해야 되는데 네. 이 정부에서는 아리백 모르면 어떻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고요. 네.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풍력 에너지 더 확대하고 우리의 수출 경쟁력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더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햇빛바람연금,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네. 일부를 주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좀 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왜 더불어민주연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회에서 싸워보니까요. 기자회견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하나하나 잘 짚어내고 고발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포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정말 전문성 있는 후보들 많이 있습니다. 교육, 조세, 그리고 노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국회에서 정말 윤석열 정권의 실정 각 분야마다 낱낱이 고발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후보님들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 후보님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또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